송은재 TV 시작합니다. 탄핵 정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힘과 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팽팽하게 접전을 벌이는 이런 형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조금 앞서는, 그러니까 탄핵이 있고 난 다음에는 국민의힘, 민주당의 지지율 차이가 2배 가까이 났었습니다. 24%, 48% 이러던 것이 이제 뒤집어졌다. 1월부터 뒤집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국민의힘이 조금 앞서는, 그래도 팽팽한 접전이다. 대선 국면과 비슷한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0.73% 차이였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차이가. 이게 지금 앞으로 탄핵 전국에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전개되느냐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접전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여야 모두 대선 후보들, 이 조기 대선이 있든 없든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도 애매합니다. 이걸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양측 모두 강성 지지층이 있고,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지금은 크고, 그런데 앞으로 승부가 되면 여야의 승부를 결정짓는 것은 외연 확장이 될 것이다. 민주당 쪽도 이재명이 만약에 사브리스크로 낙마하게 되면 이재명 이후는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조기 대선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이것마저 예측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지지율부터, 전체적인 지지율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직후입니다. 지난해 12월 17일, 19일 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4%, 민주당은 48%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뒤집어지는 계기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부터 이게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소위 보수 우파가 결집을 합니다. 이 지금 민주당이 이 탄핵 국면을 이용해서 이재명의 집권을 노리고 지금 공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보수 우파가 결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올 들어와서 지난 1월이었습니다. 한 달 전쯤에는 이제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39%, 민주당은 36%입니다. 뒤집어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다. 그 다음 지난 한 달여 동안은 팽팽한 접전 양상이 계속이 됩니다. 1, 2% 차이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국민의힘이 조금 앞서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 찬성 반대도 40%, 50% 이런 차이로 계속 이제는 고정이 되는, 이 그래프로 보면 이 평행선을 달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심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지지율은 또 한 번 출렁이게 될 것이고, 이재명의 2심 재판 결과, 선거법 위반 2심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면 또 지지율은 크게 출렁일 것이다. 그런데 어차피 이 대선 국면에서는 팽팽한 접전 양상, 박빙의 승부, 이런 지지율 격차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 9차 심리가 열립니다. 목요일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10차 심리 변론이 열릴 것인지 열리지 않을 것인지는 오늘 결정이 됩니다. 목요일 10차 변론이 정해지긴 했지만 목요일은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처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수가 없다. 기일을 변경해달라. 변경하면 다음 주 25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내일은 이재명의 그 선거법 위반 재판, 이 증인신문이 모두 끝이 납니다. 그리고 26일 검찰에 구형이 있고 3월 중순 정도에는 선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 심리와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 이 시간 싸움도 치열합니다. 지금 이런 탄핵 전국에서 가장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가짜뉴스고 또는 사법방해입니다. 이 서로 재판 지연이라든가 이 부분은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방어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진영별로 나뉘어져 있어서
이게 좌파 우파 모두 가짜 뉴스가 나옵니다. 뭐 김어준이 국회에 나와서 사살 명령이 있었다, 정치인에 대한 이런 가짜 뉴스도 퍼뜨렸습니다. 또 우파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도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먹혀들고 있고 가짜 뉴스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적습니다. 진영별로 팽팽하게 맞서 있다. 지금 국면이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이재명 이후를 노리고 경쟁이 붙어야 하는데, 이재명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직, 당대표직을 내려놓지는 않을 것이다. 끝까지 버틸 것이다. 이게 가장 민주당으로서는 고민거리입니다. 이재명이 당대표직, 이 대선 후보직을 내려놓지 않으면 민주당은 한 발짝도 이재명 이후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는 이재명 지지율이 고정되어 있다. 대선 후보로서도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는 있지만 30%에 고정이 되어 있다. 이재명이 좌우를 넘나드는 이런 변신을 하고 있는데 먹혀들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의 지지율이 고착되어 있다. 이재명의 2심 재판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굉장히 타격은 받게 되겠지만 이재명은 버티려고 안간힘을 쓰고 몸부림을 칠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엄청난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예측입니다. 이재명 이후 지금으로서는 가장 유력한 것이 김동연입니다. 아무래도 조직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김동연이 가장 유력할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또 이제 한동훈도 책을 내고 26일 새 책을 내고 이 정치판에 등판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 밖으로는 이준석이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 상황에서 모두가 애매합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느냐, 탄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느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회에 결의가 있고 난 다음에 사정이 또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하고 있다. 이게 판을 완전히 바뀌게 한 대목이었습니다. 이재명 집권만은 막아야 한다는 건 분명했는데 그게 덧붙여져서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이 문제가 된 겁니다. 비상계엄에 관여를 했던 그 계엄군 지휘관들, 국정원, 홍장원을 비롯해서 곽종근입니다. 홍장원과 곽종근은 민주당과 결탁이 되어 있다는 것이 어제까지도 계속 이제 진술이 나오면서 결탁은 분명해졌고, 이런 결탁으로 인해서 조작된 이 진술이 모여 있는 것이 이 검찰의 소위 공소장입니다. 이 검찰의 조서를 그대로 당사자가 반대를 하는데도, 동의를 하지 않는데도 형사소송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헌법재판소가 이걸 증거로 채택을 했다.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 이건 이미 분명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 심리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기각이든 인용이든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은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아무도 승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수든 진보든 기각이든 인용이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더 중요해진 것은 이제 시간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 선고가 언제 내려지느냐. 지금 보면 3월 중순 아니면 3월 말 이런 식이라면 3월 중순 3월 말에는 선고가 내려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조기 대선이 없으면 윤 대통령이 복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목요일 그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윤 대통령의 그 석방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이 되면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5월 말 대선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점들이 지금 예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대선 후보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 크게 4명입니다.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까지 이렇게 6명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선 후보들이 모두 지금 계엄과 관련해서 이 탄핵과 관련해서 애매한 입장입니다. 이렇게 애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계엄이 있었고 탄핵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 민주당 이재명의 줄 탄핵이 있었고 이재명이 집권을 노리고 헌법재판소와 결탁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도 확인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불공정하다라는 까지 드러나면서 지난 2달이 넘게 사정이 엄청나게 변화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문수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는 김문수도 이 계엄에 대해서 입장 다르고 탄핵에 대한 입장 다르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입장 다르고 뭐 이런 상황인 겁니다. 애매해진 상황이죠. 오세훈 마찬가지고 홍준표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이 지금 다시 정치판에 등판한다라고 하는데 한동훈이 이 계엄 반대, 탄핵 찬성으로 그대로 유지해 간다면 그런 입장이라면 한동훈도 정치 등판하더라도 앞으로 비전이 굉장히 힘들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당 밖에 있는 뭐 이준석은 마찬가지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권 내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여권 내의 전체의 단결입니다. 탄핵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비상계엄에 대해서 찬성하든 반대하든 어떤 입장이든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든 전체가 단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단결하지 못하면 민주당 집권을 막을 수가 없다. 단결을 하는데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이 주도권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은 강성 지지층의 결집,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더 크고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물론 성부는 외연 확장해서 나게 될 겁니다. 탄핵 이 심판이 나고 그 한참 뒤에까지도 지금 뭉쳐져 있는 보수우파 강성 지지층, 이 강성 지지층을 누가 안을 수 있느냐. 이 강성 지지층 안에서도 합리적인 측도 있고 또 극단적인 측도 있습니다. 그래도 합리적인 측에 이 강성 지지층 중에서 합리적인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이 지지를 업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업어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아마 김문수도 고민하고 있고 지금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는 없다. 그걸 안지 못하면 소위 당원들의 지지를 안지 못하면 외연 확장으로 갈 수 있는 뭐 바탕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도 지금 뭐 우클릭 좌클릭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은 이재명도 강성 지지층을 업지 않으면 자기 다음 달에 있을 그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뒤에 이재명 자신이 입게 될 그 정치적인 법적인 그 타격을 헤어나갈 수가 없다. 헤쳐나갈 수가 없다. 지금은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도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가장 클 수밖에 없고 그게 가장 이 주도권을 쥘 수밖에 없는 국민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지율도 팽팽하게 지금 대통령 선거처럼 이 팽팽한 접전 양상이 되고 있다. 이걸 어떻게 읽고 그 이후를 어떻게 대비하느냐라는 부분에 모두 애매한 입장인데 분명한 것은 단결이어야 하고 지금의 강성 지지층의 이 입장을 앞으로도 많이 변해가겠지만 이 지지를 상당 부분이라도 이끌어낼 수 있는, 업을 수 있는 그 후보가 그래서 외연 확장에 나설 수 있는 그 후보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많은 후보들이 그런 스탠스를 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고 당연히 그렇게 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